여러분들 풀코스는 건강을 버려야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게 훈련량이 된 사람들이 쥐어 짜는 거랑 그냥 훈련량이 없는데 쥐어 짜는 사람들이랑 아예 다른 경험이거든요. 체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조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은 풀코스 꼭 뛰어야 되나? 왜 다들 풀코스 하는 거지? 난 10km면 딱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어찌어찌 완주는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죽을 똥 살똥 뛰는 게 내 몸에 도움되는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또 10번 20번 풀코스를 저렇게 재밌게 뛸 수 있지? 뭐가 맞아? 저 역시도 13년 동안 이 러닝을 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고, 아직도 저 스스로에게도 뭐가 맞아? 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풀코스를 40번 넘게 뛴 저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달리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지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찾아와서 형, 저 이제 달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안 느는 걸까요? 그러길래 너 얼마나 뛰는데? 라고 물었더니 저 평소에 한 30분에서 한 60분? 5km에서 10km 정도 뛰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는 나가봤어? 그랬더니 10km 대회까지는 뛰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뛰는데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10km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뛸 생각은 뭐 엄두가 잘 안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10km면 진짜 잘 뛰는 거야. 누구는 10km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는데 뭐가 안 는다고 왜 자책을 하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는 자기보다 늦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풀코스까지 찍은 친구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야, 너도 풀을 한번 뛰어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달리기를 제대로 한번 해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기는 사실 지금 하프도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지금은 달리기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데 왠지 그 하프 풀코스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달리기가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데 자꾸 옆에서들 풀코스 얘기를 하니까 진짜 10km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여기서 살짝 뜨끔했던 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해봤으면 풀코스까지 한번 해보세요. 좀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 풀코스를 딱 뛰고 나서 그 자신감으로 회사도 나올 수 있었고, 지금 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풀코스로부터 시작된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10km에서는 다 느끼지 못했던 그 엄청난 성취감과 또 자신감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 풀코스 마라톤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했던 걸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꽤나 오지랖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첫째, 풀코스 마라톤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해가 될까? 둘째, 그러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면 좋을까? 이 3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러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뉴발란스에서 얼마 전에 개최했던 런 유어 웨이 10km 대회에 나가봤었습니다. 뉴발란스 런 유어 웨이 10K 대회가 있는 날인데, 와, 비가 많이 옵니다. 지은님, 지원님 저기 있다. 오랜만입니다. 지원 오랜만이에요. 비가 온다. 많이 온다. 와. 풀코스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음 건강에. 몸 건강은 잘 모르겠다. 그냥 너무 혹독하게 훈련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은 있지만 신체 건강에 좋은지 사실은 왜냐면 몸을 약간 갈아 넣는 느낌이. 몸에 물리다 아니면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 아, 준비만 되면 솔직히 풀코스 되게 좋아요. 풀코스를 하고 나면 되게 강해져요, 사람이. 그 회복 능력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풀코스 쓰고 나서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다른 회복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풀코스는 건강을 버려야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는 정말 몸을 갈아 넣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뛰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로 신체 부하를 주고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서 성장을 하는 건데, 풀코스는 그 회복할 틈이 아니라 계속 손상만 되는 게 주라서 건강하려면 풀코스도 뛰어야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풀코스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훈련만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그것만큼 사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은 물론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풀코스 마라톤 한 번이라도 완주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 특히 훈련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평생의 어떤 내 안에 자원이 되죠. 저 역시 풀코스 마라톤으로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 또 그 훈련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이뤄지는 거 맞습니다. 근력, 심폐기능, 지구력 이런 능력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풀코스에 도전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기도 해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전을 하면 무릎, 발목, 허리 같은 관절 부상은 물론 이 심폐 기능에도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록을 높이기 위한 그 과정들 속에서는 몸에 계속 과부하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장거리나 인터벌 훈련 이런 것들이 필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훈련 뒤에 몸이 진짜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과연 이 훈련이 진짜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 예전에 제가 한창 훈련할 때 혈뇨라고 하잖아요.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최근에 무리한 게 움직인 게 있냐라고 해서 뜨끔했고, 역시 이게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훈련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내 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또 이 정신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일단 내가 완주에 실패했을 때, 또는 완주를 어찌어찌 간신히 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달리기가 아주 질색이 났다 라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주 질려버린 거죠. 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형태의 결과. 또 반대로 완주를 너무 잘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기록을 좀 더 줄여야지, 좀 더 줄여야지 주변에 많죠, 이런 분들. 이렇게 성공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큰 성공만이 만족감을 남겨주는,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잘 뛴 건데 이렇게 뛰면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약간 도박 같은 어떤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독성이죠. 강박이고.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젠가는 벽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상실감을 맛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과연 뭐가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풀코스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도전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가져다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억지로 도전할 필요 없고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개인적으로는 스피드가 또 좋은 편이기도 한데, 좀 짧으면 짧을수록 속된 말로 뽕이 찬다, 이게 좀 있어가지고 5km나 10km 요즘은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프 마라톤. 저도 하프. 10km는 10km 빨리 해야 돼서 싫어요. 10km 또 빨리 뛰어야 되니까. 네. 저는 빨리 안 뛰어서. 그래도 풀코스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뛰고 나서 가장 후회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뛰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고, 근데 그거를 넘었을 때 희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풀코스가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고. 다 어려워요. 하지만 마라톤 제일 재밌어요. 연습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3개월 계속 열심히 훈련해요. 그러면 대회 끝났어요. 마음이 편해요. 끝났어요. 그래서 풀코스 재밌어요.
자, 이렇게 러닝 대회의 매력은 거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사람마다 체력 상황마다 이 지향하는 또 가치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저한테 10km 대회는 어떨 때는 펀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록을 좀 땡기려고 할 때는 풀코스보다도 더 힘든 도전이 되기도 해요. 뭐 그저 대회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코스를 달리고 막 러너들의 열기 속에서 즐겁게 달리면 그야말로 펀런이 되죠. 마라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번 10km 나 한번 PB 찍어보자 이랬을 때는 풀코스보다 더 힘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목표 기록을 만들어냈을 때의 그 희열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짜릿하죠. 그것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풀마라톤은 저에게 자신감을 좀 더 키워주고 체력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풀코스 대회를 미리미리 신청해두는 이유가 그래야 꾸준히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체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한테 10km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하는 루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한다고 해서 체력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 너무 잘 되지만 그래도 풀코스를 준비하면서 20km, 30km 장거리 뛰고 인터벌 훈련 섞어주고 할 때 내 체력이 평소보다 좀 더 좋아지는구나,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이게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정말 이 도전 자체가 너무 극한의 도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리를 찾는 방법은 내가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프 마라톤이 굉장히 그 중간쯤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대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난 풀코스는 진짜 절대로 생각 없어, 안 뛸 거야 했던 분들도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 순간에 한번 해볼까? 풀코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러닝 거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즐긴다는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가 가장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책정해봐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달리면 좋을까? 이 질문은 이게 10km냐 하프냐 풀코스냐 뭐 이런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러닝의 가치야말로 정말 러너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이 러닝이 제 삶을 바꾸고 또 나아가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삶의 도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몇 킬로를 달려야 되나 이런 것들은 매우 부차적인 거고, 얼마나 이걸 꾸준히 오래 내 삶의 도구처럼 옆에 두고 동반자처럼 갈 수 있느냐, 그 꾸준함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려면 안 아프고 해야 되고 재밌어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마라닉 TV의 가치, 취지가 탄생한 거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피크닉처럼 봅시다. 그리고 This is my pace. 그런데 지원님과 지은님의 경우는 또 다를 거예요. 지원님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극복의 도전을 위한 달리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님의 달리기가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원님을 응원하는 브랜드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어요. 러닝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 러너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뉴발란스에서 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장애인 육상연맹 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뛰는 선수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3천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제품을 후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원 화이팅! 그리고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또 야, 베가베리에서 그죠? 파워젤, 네. 에너지젤. 제가 일단 카페인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디카페인이라는 점과 식물성이라고 해요. 네. 천연 원료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매우 부담. 더 열심히. 자, 이렇게 달리기의 가치는 사람 따라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칫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혼란이 오는 거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그게 맞나? 저게 맞나? 풀 뛰어야 되나? 울트라 가야 되나?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아주 오래오래 달릴 거야. 그런 나만의 가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큰 혼란이 없지 않을까. 결국 나만의 페이스로,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 러닝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러닝은 이미 충분하다. 10km 괜찮다. 너무 잘하고 있다. 5km 좋다. 러닝은 거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태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만의 페이스로 달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의 첫 책 마라닉 페이스 추천드리고, 두 번째 책 러닝 챌린지 100 통해서 100번의 러닝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0번의 러닝 다이어리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 빠빠.